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예제가 있거든요. 데모스트레이션이 있는데 GitHub에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혹시 예제가 안 되면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뭐 굉장히 좋은 걸 혹시 사셨을 때 예를 들면 그 자동차에 뭐 그 주의사항에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말고 걸어가시라고. 그다음에 저 먼 거리를 갔을 때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라고 하시면 약간 좀 황당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앞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그 상황 자체가 거의 조금 성숙기에 들어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가 되게 만능이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이런 개발 환경에서 그 작업을 했을 때는 PR이라든지 이런 거 버그라든지 그다음에 테스팅 이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 A라 그래서 에이전트 기반한 그 형태로 이제 그 적용을 시켜주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자동화 시켜서 그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굉장히 명확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AI를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프 쪽에 그 문서 같은 거 보시면 그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그런 주의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에이전트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그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형상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전트로 도입하기 앞서 그 에이전트하고 워크플로우에 대한 두 개의 컨셉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저는 이거 보면 옛날에 저도 룰 엔진 쪽에 했었거든요. 룰 엔진 쪽, 그러니까 어떤 로직하는 것들 진행했었는데 그 에이전트는 굉장히 비결정 형태로 이제 어떻게 비결정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명확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결제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어떤 주문하실 때 보면 어떤 결제 절차가 흘러가거든요. 그런 절차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신다면 적용하신다면 에이전트를 쓰시는 건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문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명확한 어떤 절차의 흐름들은 워크플로우 모델을 적용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주문하고 나면 어떤 후기 같은 거 올라오죠. 뭐 굉장히 뭐 제품이 나쁘다 등등등. 그러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뭔가 리포팅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써서 해당되는 내용 자체를 요약을 해가지고 적용시켜 주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에이전트를 적용시키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쓰는 관점에서 두 가지 컨셉이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는 약간 비결정 형태 그러니까 어떤 모호한 판단이 필요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는 에이전트 기반에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워크플로우는 이제 명확한 꼭 그런 형태로 처리돼야 된다는 명확한 구조가 되는 경우에는 워크플로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저희 이제 마프 형태로 하실 거는 두 가지 제공해줘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오토젠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멘트 커널 형태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분들만 얘를 합쳐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픈 소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랭그래프라든지 랭체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똑같이 1대1로 대변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에이전트 자체를 도입할 때 적용시킬 때 무조건 에이전트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를 항상 보고선 같이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이브리드 형태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한 부분에서는 에이전트를 워크플로우 적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 처리 앞단에서 뭔가 그런 사용자한테 어떤 모호한 판단이 어떤 필요한 경우에 어떤 통계적으로 그렇죠? 비결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쓰시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를 보시면 그 레이어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고 당연히 구동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어저께도 좀 나왔었는데 그 호스트 기반 그 어플리케이션 랩에 쓰는 형태가 그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레이어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는 이제 저희 에이전트 쓸 때 보면 이제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패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패턴 얘기하면 좀 많아지긴 하는데 라우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라우팅 흐름이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일단 패턴 형태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형태가 정의되어 있고 에이전트 플로우가 있고 에이전트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건 이제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가 있고 그 SDK 기반에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애저에 있는 AI 에이전트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CP하고 툴스하고 그다음에 MCP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도구라고 하죠. 그 에이전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 도구 역할을 해주는 툴스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같이 여러 개를 모아놓은 셋이라고 할 수 있는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반에서 쓰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델 레이어에서는 이제 다양한 모델을 써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애저 오픈 AI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엔스트로피라든지 오픈 되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전체적인 아키텍처 스택에 이제 레이어별로 이렇게 기술적인 스택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 미들웨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를 구동하거나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중간에 어떤 이렇게 모니터링, 로깅을 하거나 뭔가 제약을 한 형태로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예를 들면 LLM 서비스를 적용해 쓴다 그러면 호출하게 되면 누군가 LLM 서비스가 응답했을 때 오류가 생길 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해가지고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미들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그 실제 구동상의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아키텍처 상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중간중간 집어넣어가지고 처리해서 예외 처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옵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있는 전체 스택의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루프 구조를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에 대한 구조로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에는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LLM 모델하고, 그 다음에 세션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툴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기반해서 돌아갈 때 처음에 이제 유저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프롬프트하고 컨텍스트 주입이 있고요. 프롬프트에서는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하고 유저 프롬프트가 있는데 보통 시스템 프롬프트는 계속 유지가 되게 관리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페르소나 형태이기 때문에 걔를 지우거나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애드온 돼가지고 프롬프트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리스판스를 하고 중간에 이제 그 프로세싱이라든지 뭐 디사이딩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툴에 호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제 그 해당되는 툴을 호출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를 리스판스 시켜주고, 그 대신 이제 이게 파이프라인 형태라는 거 뒤에 그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원하는 형태의 리스판스를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 에이전트 자체가 원래 그 약간 좀 그 명확하게 동작이 안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뒷단에 뭔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를 이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루프를 이제 계속 돌면서 그 에이전트 루프가 처리되면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해당되는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레이어 기준 자체가 이렇게 처리 미들웨어라는 아까 전에 미들웨어 기능을 보시면 되고, 앞단에 이제 해당되는 그 뭐죠?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가로채기나 로깅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컨텍스트 레이어 쪽에서는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관리해주게 되는 거죠. 예. 컨텍스트라는 거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뒷장에도 나오긴 하는데 컨텍스트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죠? AI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같은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될 때 이제 클라이언트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단에 이제 LLM 쪽에서 던져서 인퍼런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 파이프라인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되면서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추가시켜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항목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어가서 그래서 에이전트의 능력을 확장할 때는 그 툴스하고 M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툴이라는 거는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MCP는 이제 도구를 여러 개 모아놔서 이제 MCP 프로토콜 기반에서 그 호출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부적인 기능에 보면 원래 툴이 많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존재하는데 그 툴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 그 액션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액션 툴 형태로 있어가지고 툴을 처리할 때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 이제 그냥 매번 호출할 때마다 처리하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그 제네레이션 시켜가지고 호출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왜냐하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LLM 통해 가지고 계속 처리하면서 그 토큰량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툴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스킬도 나오긴 하지만 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툴하고 MCP 형태의 두 가지 형태가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구 호출 가능한 에이전트의 단순 텍스트로 생성을 넘어선 실제 행동 수행을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하나의 단위 형태의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도구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작 액션 취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는 세션하고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프롬프트를 했을 때 그걸 유지하는 형태라고 유지해서 이제 하는 바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컨텍스트를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컨텍스트량이 굉장히 많아지면 토큰량도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의 내용 자체가 이제 너무 많아지면 중간에 자릅니다. 예, 자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자르고 나서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그 턴 관계에서 필요한 것만 딱 남기고 다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해당되는 그 자체를 이제 뭐 DB 쪽에서 쿼리하거나 등등 아니면 어떤 작업했을 때 많은 작업이 있으면 처리했습니다라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압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 개별적인 뭐 어떤 특정 조그만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요약해 가지고 이제 그 관리해 주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백그라운드 돌면서 걔가 주기적으로 그 해당되는 컨텍스트 양을 줄여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에이전트 세션이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통해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이제 어떤 걸 사용할지 정의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맥락 자체를 이제 관리해 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그 요약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예,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해당되는 그래프 기반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형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뭐 맞는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하기는 좀 그런데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온톨로지 기반에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POC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많은 데이터 이랑이 들어오면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경험 있으시면 알겠지만 명확한 그 정형화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팩터 베이스, 팩터 레그를 써서 팩터 스토어에 저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그런 비정 형태를 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요약하거나 그런 부분이 좋지만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 정확하게 분석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오케스트라인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였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뒤에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워크플로우 패턴들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원고 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한 6개 정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시퀀설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자체를 배치하실 때 순차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GitHub 코파일럿 그걸 사용했을 때 그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테스팅하고 빌드하고 리뷰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화 시켜서 이렇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에이전트가 또 어떤 작업이 필요하면 뭐 다시 뭐 시큐리티 체크를 하거나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플로우 패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패턴은 컨커런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시를 이제 호출해가지고 그 에이전트를 수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코딩 그 뒤에 콜렉션 통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플로우 패턴 중에서 하나인데 해당되는 에이전트끼리 어떤 그 연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에이전트끼리 통신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리해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룹 챗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걔를 호출해 가지고 이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패턴들이 왜 존재하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처리, 그러니까 룰에 의한 처리가 명확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걸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에이전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같이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대신 이제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범용적인 에이전트고 이건 이제 특화되게 여러분들이 업무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그쪽에 맞는 형태의 그 에이전트를 구성하거나 하실 때는 이런 걸 써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휴머인더 루프인데 이거에 쓰는 목적은 항상 이제 그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거나 뭔가 했을 때 그런 형태가 많이 생기죠. 어떤 뭐 그 내용을 처리했는데 굉장히 뭐 결제를 하거나 마음대로 반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람의 체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넣지 않으면 장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이제 확인하는 작업에서는 이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결제라든지 어떤 과금 처리하거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들에서는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에이전트 도약했었는데 굉장히 뭐 성능은 좋긴 한데 이걸 문제 생길 수 있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워크플로우 형태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고객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냥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요약해서 뭔가 처리할 때는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그걸 확장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마프가 필요한 거는 그 플로우 형태라든지 에이전트 역할이 필요했던 거고 그 워크플로우가 적용시켜서 쓰는 게 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GitHub 코파일럿은 왜 필요하냐? GitHub 코파일럿은 원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ID 형태로 붙어가지고 코드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거기서 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코파일럿 GitHub 코파일럿 CLI가 있거든요. 그 CLI를 레퍼링한 거예요, 사실은요. API 형태로.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워크플로우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MF 마프 형태로 붙여가지고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GitHub 코파일럿 앤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하면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기본적인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 구축하시면 이제 그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줘요. GitHub 코파일럿 뭐 에이전트 프로젝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용어가 명칭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형태 제공해주면 선언만 시켜주면 GitHub 코파일럿 SDK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제 GitHub 코파일럿 이거 쓰게 되면 이제 로컬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켜서 쓰시면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게 코딩 에이전트, 나만의 코딩 에이전트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 그 커맨드, 쉘 커맨드라든지 파일 시스템, URI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써서 그 내용들 처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이제 하나의 단점은 하나 있는데 GitHub Copilot SDK를 설치하고 로컬 모델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네. 로컬 모델을 사용하거나 뭔가 사용하려면 이제 AI 에이전트로 이제 구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붙어 쓸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코파일럿이라고 죄송합니다. 코파일럿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애저 오픈 AI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플레인이라든 이런 걸 짜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걔가 만들어지면 구현 단계에는 이제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 SDK를 이용해서 걔한테 던져주면 걔가 쫙 생성을 하고 이제 테스팅도 하고 이제 쫙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쓰시면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GitHub 코파일럿 SDK만 사용하시면 이 앞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워크플로우 형태로 구성해서 쓸 수가 없어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GitHub 코파일럿 SDK를 플러스해가지고 이제 마프 쪽에 붙여가지고 이제 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횡단 관심사 제어라고 있는데 아까 전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에 뭐 그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제 아까 전처럼 입력받고 중간에 어떤 내용을 이제 가드레일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처리하는 부분들이 흘러갈 텐데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들웨어라고 하는데 전 이거 보면 다른 오픈 소스의 툴이 생각나요. AOP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커팅 에지 해가지고 비슷한 그 형태인데 그것처럼 중간중간에 내가 그 미들웨어 형태의 형태로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뭐 로깅을 하거나 이제 오디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리트라이얼 로직이라든지 뭐 텔레메트리라든지 이런 로그 남겨서 실제 사용량 같은 거 모니터링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GitHub 코파일럿 사용해서 하시면 자만의 코딩 에디터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들었을 때 한계가 좀 많거든요. 데이터량이 좀 많아지면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슈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체 마프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원래 이제 그 애저 쪽에 이제 그 형태의 뭐 DB들이 있긴 한데 요금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컬로 만들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커스텀형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형태로 하면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감당이 안 되는 이제 비용이 리소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적용만 해주시면 이제 파워풀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프로토콜 A2A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트끼리 이제 통신하는 방법이고요. MCP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 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툴에 호출되는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이 아니라 따로 MCP 서버를 둬서 이제 거기다가 선언시켜서 이제 같이 호출해서 쓸 수 있는 형태고 얘는 A2A 기반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호출해서 프로토콜을 기반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빨리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기준해서 이제 정의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에이전트냐 워크플로우냐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에이전트만 심어놓고 던져놓고 이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항상 명확한 걸 처리해서 워크플로우 디자인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에이전트를 심어놓거나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도 강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단순한 걸 함수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거를. 굳이 에이전트까지 확장해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부분에서는 그냥 함수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플로우 형태의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면 워크플로우 쓰시면 되고 그냥 어떤 응대라든지 요약이라 이런 처리에서는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요거를 이제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되죠. 다시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거 또 올라가니까요. 예. 또 필요한가요? 요즘에는 그 컨셉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뭐 바이브 코딩 하시면 웬만한 경험 있으시면 다 레이어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시면 뭐 거의 한나절, 반나절이면 괜찮은 거 쭉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UI도 붙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 진짜 그 명확한 그 아키텍처에 대한 전체 그림만 명확하게 있으시면 뭐 만들어지는 건 되게 순식간에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또 꼴바로 있고 설치하는 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그 대신 이제 여기 할 때 GH 써서 이제 어텐티케이션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고 따로 ENV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사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했을 때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선언시켜서 그냥 거기다가 코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부분들만 딱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바로 응답을 하고요. 함수 호출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에이전트에서 함수 붙이는 거하고 동일하죠. 에이전만 시켜주면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하시면 그 해당되는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 보고 LLM하고 통신하면서 이제 콜링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게 되죠. 예. 그 리스폰스를 시켜서 이제 추겨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마프 쪽에서는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함수로 호출할 때 함수가 여러 개 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 생성시켜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토큰량 자체가 되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런 테크닉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그냥 추적하는 거. 왜냐하면 얘가 비동기 형태로 이제 그 스트림 그 결과가 나올 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멀티 세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1차 버그 수정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처리 자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 에이전트를 커스텀 코파일럿 그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걔가 돌아가면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하고 권한 같은 경우는 MCP 해가지고 통해 가지고 이제 호출되는 형태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코파일럿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파일을 리드 라이트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PY 테스트라는 건 테스트 유닛이죠. 파이썬 테스트 유닛인데 그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제 버그 수정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선언만 시켜주면 얘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파일럿을 이제 SDK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그 사용자 커스텀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그 이렇게 메뉴가 나중에 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라이센스가 저 공짜입니다. 요즘에 가입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요즘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프리하고 안 되고 6월 달쯤에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이제 개인 버전하고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다 됐었는데 요즘에는 아직까지 이제 막혀 있어요. 임시적으로 이제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막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될 거고요. 코드 살짝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되게 간단하죠? 여기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선언만 시켜주고 임포트만 해주고 여기 인스트럭션하고 이제 그 해주고 수행만 시켜주면 처리가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비동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비동기 처리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비동기 호출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좀 늦습니다 이게. 이게 몇 번 한 10번 정도 쓰면 이게 다 소진되더라고요. 한 20번만 쓰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결과 나온 거였었고 간단한 구조죠. 네. 두 번째는 함수 콜링하는 겁니다. 함수 콜링하는 거는 보시면 이렇게 가서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적인 코드 분석 여기 항목에 그 선언적인 부분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중간에 함수 길이 검사, 그 다음에 익세스전 검사 체크에 들어가 있고 파일 읽어주는 거 있고 요게 이제 그 예제 코드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얘를 이제 하는 거죠. 네. 메인 호스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인스트럭션을 파이썬 코드를 분석합니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날라이즈 코드 자체는 다음 코드를 분석해서 개선점을 알려줘라고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12% 5% 올라갔죠? 그러니까 프리로 쓸 때는 그냥 계정이 한 2개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돌리고 나면 얘가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된 코드로 얘가 제안했고요. 아까 저 코드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UI는 지금 제가 안 만들고 따로 이제 뭐 웹 UI를 만드시거나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처리돼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쓰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LLM 서비스한테 얘가 프롬프트를 하면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목에 얘가 다 튀어 못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예. 퍼싱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에서는 4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5에서는 이제 MCP 서버 해가지고 여기 함수에 대한 호출된 부분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따로 이게 만들어가 정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번 한번 해볼게요. 6번, 7번, 8번, 9번은 나와 있는데 제가 넣었는데 이거는 개인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프리는 안 되실 거고요. 라이센스가 초과돼 가지고 아마 죽을 거예요. 나중에 그 풀리고 나면 6월 달쯤 풀리고 나면 그때 이제 올리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내용 자체 정리해서 제가 해드렸고요. 관련된 데모는 여기다가 간단히 올려놨고 추가적으로 여기 그 데모 있는 부분들 여기다 제가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하시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에이전트 생성, 코드 분석, 도구 추가, 스트림 출력, 멀티 세션, MCP 파일 작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해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해당대로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클로드 코드도 기반 그 에이전트나 하네스 기반으로 이제 기업 고객들은 되게 관심이 있거나 요구 사항이 많거든요. 예. 얘도 혹시 이제 기업 쪽 고객들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문의가 좀 있나요? 저는 이제 처음 듣는데 이걸 안 해봐가지고. 지금 나온 지가 지금 버전이 올해 1.0이 그 GEA가 나왔고요. 예. 지금 1.7번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사용하는 단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뭐 오토젠이라든지 시멘트 커널 기반돼 있고요. 일단은 문의 같은 건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그럼 아까 무료 계정 10번 정도 쓰면 이제 쿼터가 딱 닫히는 것 같아서 예. 그럼 유료로 쓰는 요금제는 따로 아직 없는 건가요? 그 지금 저번 달인가 그때 그 코파일럿 GitHub 코파일럿에서 정비한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가입이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6월 달쯤에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오픈이 되면 개인 계정하고 이제 제가 보기엔 엔스트로픽의 클로우드처럼 사용할 때 이제 초과되면 과금을 할 것 같아요. 커서 AI처럼 기본이 기본 금액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면 또 구매해서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세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정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0분 정도 쉬셨다가 2시 30분부터는 답답한 쿠버네티스 장애 추적, 로그창 닫고 눈으로 확인하기라는 주제로 박민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쪽에 보면 간식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음료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두 갖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부탁드릴게요.